네, 안녕하십니까. 한민족 생활문화연구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송준석 교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12번째 강의인데요. 5대 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양소 하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걸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민족생활연구회에서는 5대 영양소를 여러분 생각과는 다르게 햇빛, 공기, 물, 소금, 비타민C 이 세 가지를 5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5대 영양소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햇빛은 열을 이야기합니다. 몸이 따뜻해야 건강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생물은 사실은 태양의 기운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태양의 기운으로 생존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햇빛을 받지 않으면은 염도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소금이라고 하는 거를 참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소금이 우리 몸에 없으면 우리 몸은 여러분 화학적 반응도 일으킬 수도 없고 잘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염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상당히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아시죠? 자외선이 뭘 합니까? 살균을 하죠. 그 다음에 소독적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간장 항아리 같은 것들도 열이나 이불을 말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장 항아리를 열어놓는다든지 이불을 말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상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외선이 아까 피부에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비타민 D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햇빛을 보지 않으면 우울증도 오지만 뼈가 여러분 튼튼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D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보고 걷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에서 칼슘과 인을 흡수하도록 돕고 뼈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외선은 말초신경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잘 보내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게 하고 산소와 영양 공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로서의 노폐물을 배출하게 하는 역할이 적외선이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면 원적외선이라고 하는 거 보셨죠? 이거 이제 노폐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부 질환 뿐만 아니라 뼈를 강하게 하고 정서 안정, 그 다음에 암 치유 등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단식을 해봤습니다만은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더 상당히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길게는 90일도 산다고 합니다. 90일까지 전 단식 안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공기 없이는 아무리 숨을 잘 쉬는 분도 5분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공기 없으면 지금 살 수 없습니다. 이 공기가 이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산소라고 하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산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양소를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때 에너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를 통해서 기억력. 여러분 사실 뇌에 산소가 없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집중력, 사고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전부 산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답답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통 옵니다. 그래서 산소 없는 높은 산에 가면 여러분 두통 오잖아요. 고산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입맛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토하죠. 구토가 생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두통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민감한 것이 여러분 뇌세포입니다. 뇌 건강에는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뇌에서 산소의 보통 양이 한 25%를 뇌에서 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소화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 떨어지고 전응화나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표준적인 어떤 산소 농도는 한 2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도시는 지금 상당히 산소가 부족한 상태죠. 우스갯소리 여러분 어때요? 깨끗한 산소를 캔에 담아서 파는 시대가 일부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많이 보편화가 될 시대가 곧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 잘 아다시피 탈석유라든지 탈고체 염료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지구의 삶을 상당히 매연으로부터 추방하고자 합니다만은 뭐 여전히 우리가 많이 오염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산소의 함량이 낮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술, 설탕, 카페인 음료. 그래서 이 독을 분해하면서 많은 산소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술 먹고 숨을 심하게 먹고 그러면 막 머리가 엄청 아프잖아요. 산소를 많이 잡아먹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산소를 엄청 많이 잡아먹습니다. 곡채소류보다는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3배 정도가 육류가 산소를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육류를 기르면서도 여러분 환경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해와 스트레스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음주나 흡연,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왜? 산소가 부족하면 독소가 쌓이게 되고 그 독소들이 만성 피로라든지 암과 같은 난치병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풍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욕을 산소 호흡을 하죠. 피부에 산소 호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날마다 지금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날마다 냉온욕을 합니다. 근데 냉온욕도 여러분 대단히 물이라고 하는 게 H2O 해가지고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냉온욕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히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관장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산소를 받는 좋은 방법도 여러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질소는 공기의 78%가 질소라고 합니다. 한때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질소가 부족하다고 매스컴에 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료를 못 만들어가지고 문제다. 이렇게 되었는데 단백분의 주요 성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한 16% 정도는 질소로 되어 있는데요. 단백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몸에 여러 변화에 도움을 주는데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돕는 물질인 효소라는 게 모든 효소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세포에서 포도당이 천천히 타는 것을 돕고요. 그 변화를 돕는 것은 질소가 들어있는 효소고요. 그래서 질소가 없으면 생물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기는 내 몸의 건강과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 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를 이야기합니다. 끓인 물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끓인 물이 생수보다는 훨씬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병균을 죽이는 데는 어느 정도 위생상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몸의 건강상으로는 생수가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중이라고 하는 분 이름 들어보셨죠? 관중과 포숙이라고 하는 관포제교에 나오는 관중이 땅은 만물의 본원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물은 땅의 혈기니 근육과 혈맥을 통해서 흐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만물을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또 여러분 그 그리스의 철학자인 탈레스도 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모든 생명체나 사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명론에 의할 것 같으면 최초의 생명은 바다, 물에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도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물이죠.
약간의 짭짤한 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식물도 물을 줘서 이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을 보면 물 분자에 활발한 운동이 있어야 건강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이 있으니 인간이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하도다. 참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끔 EBS에서 하는 광고가 생각납니다. 아프리카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아주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죠. 오염된 물을 먹더라도 물을 먹어야 생존하니까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 TV로 보여주면서 좀 도와달라. 그래야 그분들한테 물을 좀 공급해주는 샘도 파고 그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구의 70%가 물입니다. 몸도 70 내지 80%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안 마시면 신진대사가 안 됩니다. 지구에도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때요? 난리가 나죠. 그리고 여러분들 물이 없으면 독소를 내보내지 못하고 중독되고 체온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물을 만약에 일주일 이상 안 먹으면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안 먹으면 물을. 그래서 물은 여러분 입으로 가서 위로 가고 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간장하고 심장, 세포, 혈액, 신장, 배설 이런 식으로 순서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물이 있어야 세포의 상태를 유지하고 대사작용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피부를 예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피부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미스트라고 해가지고 뭐 안개처럼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요. 이런 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혈액과 조직의 그 순환을 쉽게 합니다. 여러분들 물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굳어져가지고 여러분 혈액순환에 묽어져서 이게 상당히 점액질이 돼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소를 녹이고 흡수하고 운반해서 필요한 세포로 가다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액을 중성 내지 약알칼리로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열을 내보내서 체온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물의 순환, 동화, 배설, 체온 조절 작용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게 건강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은 마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에 배설되는 물의 양이 한 2,500ml, 그러니까 2,500cc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할 때 600cc, 피부 호흡으로 약 500cc, 대소변으로 1,400cc,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2,500cc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500cc 정도를 먹습니다. 수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cc 정도는 생수로 마셔줘야 된다. 이런 정도의 생수만 마셔도 여러분의 변비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순환기 작용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한 30분 정도에 한 60cc 정도씩 홀짝홀짝 자주 마셔야 된다. 한꺼번에 그냥 1리터를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자주 이렇게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수는 뭐라고 그럴까? 맥반석이나 숯이나 구운 소금 한 1%를 넣어서 정화시키면 약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물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좀 상당히 좀 길죠. 제가 원칙을 10분 정도 넘지 않는 거를 제가 원칙으로 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좀 길이가 길어서 소금하고 비타민 C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다음 시간에도 꼭 들어와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